우리나라에 손님이란 말에 가장 적합한 것은 사위 백년 손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위는 백년 손님입니다. 이 손님이란 말은 원래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손님입니다. 그러면 집을 찾아온 손님이 있다고 하면 집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집주인,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안주인, 안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안주인입니다.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사람은 손님을 접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손님을 접대할 때 안사람은 어떨까요? 손님을 맞이하는 즐거움과 손님이 기쁘게 먹을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기쁘게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이 오면 손님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하고, 그래서 손님과 함께 담화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며 기분 좋게 밥을 먹습니다. 주인이 손님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하고 주인이 손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살 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 행복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이 없고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안주인, 안사람, 내자가 만들어준 주인으로서 손님을 접해준 것은 그 주인은 누굴까요? 그 주인에 대한 손님은 누굴까요? 우리는 조선시대에 바깥양반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깥양반입니다. 아내는 안사람입니다. 안쪽의 주인이에요. 안주인이에요. 남편은 바깥양반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란 곳이 있다고 하면 안쪽에서 바깥에서 오는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안주인입니다. 안주인이 주인이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데 주인과 손님이 물건 파는 곳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물건 파는 곳에서 주인도 빌려갔고 손님도 빌려갔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가정이 사라지면서 마치 주인과 손님은 식당에 오직 그 물건 파는 곳에만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안주인 바깥양반, 이거는 안주인 바깥 손님입니다. 양반은 남편을 최대로 존칭해서 불러준 것입니다. 손님은 안주인이었으니까 바깥 손님이란 뜻입니다. 주인에게 손님은 최고의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은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때부터 긴장하고 기쁘고 설레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손님에게 정성스럽고 맛있는 음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찾아온 손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그 공자에 있습니다. 친구가 멀리서부터 오면 그 기쁨이 크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손님입니다. 내가 있는 공간에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있는 공간에 찾아온다는 것은 뭡니까? 시간과 비용과 모든 것을 소비하면서 비용을 지출하면서 기꺼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선시대는 집으로 찾아온 손님 대접이 극진했습니다. 비록 먹을 것은 없다 하지만 손님 대접을, 융숭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게 삶입니다.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집을 찾아온 손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 주인은 찾아온 손님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고 기뻐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는 가정이 강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그 시절은 가정애가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인은 식당 주인이고 지금의 손님은 식당 손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양반가와 지금도 뭔가 멋스러운 가족을 강하게 끌고 있는 곳은 주인이 있을 겁니다. 손님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깨달아서 삶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아는 가정은 여전히 그곳에는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인은 밖에가 무슨 이야기 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희생할 줄 압니다. 가정의 주인으로서 찾아온 손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으로서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가정의 주인으로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자기 혼자 맛없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주인으로서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이 찾아온 순간 손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손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기쁨을 위해서 주인은 긴장하고 그렇게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실 가정이 없어서 가정 속에 사실 실제적인 가정들이 다 무너져 버려서 주인도 없고 손님도 없지만, 그래서 주인집은 음식점 주인과 손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있는 곳은 주인이 있고 주인이 있는 곳은 손님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누굴까요? 집 주인은 음과 양에서 음입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을 상대로 집 주인 입장에서 집을 찾아온 사람은 손님입니다. 양의 근거지는 바뀝니다. 직장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라는 일터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것은 그 순간 돌아온 순간 음에게서 양은 손님입니다. 손님을 극진히 모셔서 손님이 기분 좋게 하고 손님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서 하룻밤 멋지게 데워서 또 아침에 기분 좋게 일터로 나가게 하는 게, 손님을 일터로 나가게, 손님을 배웅하는 게 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남녀 평등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동양의 음양 철학에 기초한 삶의 패턴이 바뀌어서 이제는 동양의 음양 철학이 아닌 미국도 아닌 이상한, 미국도 남녀 평등이 아니거든요. 미국은 양이 중심이잖아요. 서양이니까. 레이디스 퍼스트죠. 그렇지만 이 동양은 음이 주인이에요. 서양은 양이 주인이고 동양은 음이 주인이라. 그러니까 서양은 양이 주인으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대신에 동양은 하도 어쨌든 그 음과 양의 그 어떤 전쟁 속에서 음이 양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음이 주인 자리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서양은 남자 주도한 세상이잖아요. 레이디 퍼스트. 동양은 집 안에서는 내자, 안사람이 주도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남자는 부엌에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안쪽의 주도권은 음이에요. 여자들의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의 공간에 남이 들어오는 걸 그걸 아예 막은 거죠. 그곳에 여자들은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여자들은 가정에 살 수 있는 강한 어떤, 내가 가정을 살 수 있는 곳이 부엌이거든요. 부엌 살림이라고 그러죠. 여자가 주인인 부엌 살림. 이 살림이란 말이 살림 경제지 이런 게 있죠. 조선시대는 경제란 말이 없었어요. 살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어떠한 그 집 안에를 경영하는 것은 살림이 경영이잖아. 집안 살림을 하는 것은, 집안을 경영하는 것은 집안 살림한다고 해서 살림살이의 살림 도구는 모두 뭐죠?
주인의 물건이에요. 그 주인의 물건은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내가 60인데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들은 남자애들은 벽에 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안속에서 주인 역할의 주인자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자신감과 힘이었어요. 그때가 동양의 맛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밖에 나갔다 오는 사람입니다. 바깥 양반이. 그러니까 안사람과 바깥 양반이. 이미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을 바깥 양반으로 취급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는 주인은 바깥 양반을 손님으로 취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어서 주도권과 집안에 있어서 살림은 안사람이 살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안에 살림하는 사람의 역할은 그냥 밥만 하는 밥순이가 아니에요. 정경부인이란 말이죠. 이 정경부인의 입장은 안주인인 정경부인의 입장은 바깥 양반인 국가의 대신이고 공무원이고 그리고 대기업의 아무튼 가정에게 바깥에서 일해서 오는 이거에 대해서 정경부인으로서 1대1 주인으로서 손님을 대접한단 말이에요. 밥순이로서 종으로 손님 대접하는 게 아니고 주인으로서 손님을 대접해서 기쁘게 주인은 손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손님을 기다리면서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그리고 따뜻한 에너지를 바깥 양반에게 주는 거죠. 바깥 양반이 집에 와서 옷을 벗을 때 긴장이 풀리고 그때부터 안주인의 사랑을 받는 거죠. 바깥에서는 경쟁하고 바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안쪽으로 넘어오면 손님이 되어서 주인의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양 철학에는 음양의 조화의 원리입니다. 음은 자신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한다고 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죠. 왜냐하면 음이 거느리는 가족은 자식들과 남편과 그리고 친정부모와 시부모가 있으니까요. 자, 음으로서 주인을 자리를 하지 않으면 친정에도 시부모에 다 소홀하고 남편도 소홀하고 자식이 소홀하게 되면 그 음은 뭘 위해 사는지 음의 가치가 뭔지 주인의 가치가 뭔지 그 주인의 그 살림하는 그 주인 이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그 자리가 많이 잊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어느 곳에 어떤 집에 그 주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 주인의 손님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맛있는 요리와 따뜻한 말 한마디와 사랑스러운 매너와 애절과 그래서 비록 밖에서 그렇게 어떤 자기의 바깥 양반이 밖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집안으로 넘어오면 손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바깥 양반은 업무가 끝나면 그 어디로 가지 않고 기뻐 있는 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동양 철학의 기본 원칙입니다. 안주인이 있습니다. 바깥 양반이 있습니다. 안주인은 안에서 바깥 양반을 만나는 곳이에요. 어디서 안주인이 어디서 남편을 만나겠어요? 집에서 만나지. 자기가 살림하는 곳에서 남편을 만나는 곳이에요. 자기가 살림하는 곳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살림을 잘못하고 살림하는데 뭡니까? 집안에 오면 좋은 기운과 따뜻함과 하루에 그 지친 이 몸을 에너지를 주어서 다음날 아침 힘차게 바깥 양반이
본질적으로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정이 무너졌지만 안주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주인은 집안의 주인을 말한 거예요. 주인은 집안 주인이에요. 집안의 주인이에요. 식당 주인이 아니고, 손님은 식당 손님이 아니고 집안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안주인의 입장에 다 손님인 거예요. 안주인의 입장에 손님은 첫 번째가 남편이고, 바깥 양반 남편이고, 시부모, 시형제, 그리고 뭐 시누이, 그리고 친정, 그리고 아들과 딸 모두가 손님이에요. 그 꼬마가 학교를 갔다 와서 엄마 하고 오는 거, 그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아들은 학교에서 보자마자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때 주인이죠. 어서 와 하는 그 주인은 엄마예요. 그 집 주인, 안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거죠. 집안 살림은 집안을 경영하는 거예요. 집안의 경영주, 집의 사장이에요. 집의 주인이라고요. 안주인이 집 주인이잖아요. 조선시대 어디 주인이란 말이 어디에 있나요? 안주인이 조선시대 상업국가가 아니었어요. 농업국가였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집 가정주인이 안주인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딴 데 주인이 없어요. 국가 주인이라겠나요? 안 했거든요. 살림하는 사람을 남편이 부를 때 안주인, 안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사람, 주인인 사람은 남편을 바깥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바깥이잖아요. 손님이. 그래서 안주인과 바깥 양반은 주인과 손님 관계예요. 그 시절은, 조선시대 그 시절은 아내는 집안에서 살림을 했거든요. 남편은 밖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지금 남녀 평등이고 아무리 지금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본질이잖아요. 여자가 사랑의 대상은, 여자가 잘해줘야 할 때 제일 첫 일항은 바깥 양반이에요. 어디서 잘해줍니까? 자기 내면의 그 사랑과 따뜻함은 누구한테 이렇게 퍼주나요? 바깥 양반에게 퍼줘야죠. 그렇지 않고 그것 하지 못하고 남녀 평등이니 맞벌이 부부니 하면서 돈 똑같이 번다고 하고 그렇게 살면서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지위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주인으로서 삶 그 자체는 단 한 번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여자와 남자와 함께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둘이 살면서 서로 따뜻하고 애정을 느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잘해주어서 잘 차려해서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맛있게 먹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밤에 따뜻하게 하고 멋있는 분위기, 불을 켜고 향기 나면서 같은 어떤 침실에서 자는 거예요. 이것이 합법화되고 정당화된 의미, 최대로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바깥 양반을 기쁘게 해서 함께 바깥 양반과 그 안주인이 서로 똘똘 뭉쳐서 재밌게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삶의 최고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삶의 최고가 중요한 것이지 돈 몇 푼 같이 번다고 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부부는 뭐죠? 부부 돈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는 사랑이잖아요. 부부 돈인가요? 부부는 정이잖아요. 그러면 부부로 살면서 남녀 평등이고, 그리고 그 맞벌이 부부다고 해서 이게 부부의 사랑과 부부의 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부부 맞벌이하고
남녀 평등만 따지고 살아요? 그 맞벌이 부부라는 것은, 맞벌이라는 것, 벌이는 뭐예요? 노동자예요, 노동자. 둘 다 노동자, 해석이. 자, 집에 오면 부부는 사랑해야 되고, 부부는 정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삶의 최고의 삶이에요. 부부, 맞벌이 부부란 개념으로 해서 부부가 맞벌이 부부는 둘이서 돈 번다는 거, 직장 다니며 직장 노동자로 일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해석이 되지 않아요. 거기는 주인과 손님이 없어요. 맞벌이라는 건 둘이 번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 회사의 종이 되는 것뿐이 없어요, 종. 주인도 손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소중하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집 주인과 집 안주인과 손님에 대한 그러한 어떤 소중한 철학적 의미를 다 버렸어요.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남자와 똑같아요, 이거요. 어느 기준으로 평등한지는 모르지만 여자 입장 평등을 주장하면서 남자랑 똑같다고 해요. 그럼 남자 입장 여자는 없는 거잖아요. 다 남자지. 그러면 남녀 평등을 주장하게 되면 음양에 좋아하는 구구절절 정이 흐르는 곳인데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이곳은 정이 없는 거죠. 싸우는 거잖아요. 같은 남자끼리 경쟁하는 곳이죠. 남녀 평등은 본질적으로 경쟁이고 음양에 좋아하는 본질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애껴주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매우 중요한 것은 주인으로서 손님을 접대하게 살게 되면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기분 좋은 거죠. 왜? 집주인으로서 살림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반드시 오게 될 손님을 기분 좋게 한 맛있는 음식과 기분 좋게 해서 손님도 기분 좋게 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 주인으로서 주인의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주의, 철학, 동양 철학의 삶은 음양에 좋아하고 음이 주인이고 그래서 음이 주인으로서 베풀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음이 베풀고 살고 또 음이 베푼 것으로부터 기분 좋은 어떤 사랑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뭐죠? 맛있는 음식과 정말 나를 바깥 양반인 손님 대접을 융숭하게 했는 것. 이 융숭이라는 단어도 손님 접대가 융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식당에서 융숭하게 대접합니까? 왜 대접합니까? 돈 받고 하는 건데. 본질적 식당은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과 손님이 아니란 말, 식당 찾아가는 것은. 식당 주인은 요리해주는 사람이고 돈 주고 요리를 사는 거예요. 어디가 그게 손님입니까? 손님은 그냥 돈을 받지 않고 대접받는 게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말을 장사꾼들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주인과 손님은 조선시대에 아십니까? 양반가에서 있는 단어예요. 내자, 안사람, 안주인이라고 바깥 양반은 이야기합니다. 존칭이잖아요. 그리고 안주인은 바깥 양반이라고 합니다. 바깥 양반, 최고의 존칭이잖아요. 둘 다 서로 존경하며 사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가정도 없으니까 둘 다 주인이 아니고 맞벌이, 다른 직장의 종으로 살고 남녀 평등, 남자 여자 똑같다고 전투하고 사니 어디 안주인이 바깥 양반이잖아요. 존경하는 거잖아요. 양반이니까. 바깥 손님 양반으로서 존중해 주는 거죠. 안주인이. 자기의 그 남편 함께 사는 사람이 밖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주인이 바깥 양반이라고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존중이라는 단어는 스치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어디 덧나나요? 아내가 주인으로서 손님인 이 손님이 지 사람에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말하면 어디 안 되나요? 맞벌이 부부라고 해서 돈 같이 번다고 해서 맞벌이 부부요, 나도 늦게 와서 나 힘들어하고 그냥 그렇게 막 계속 부부로
직장의 삶의 결과치를 집으로 가져와서 힘들고 폐잔병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막 대접을 해야 되냐, 막? 지금 우리는 집에 집이 없습니다. 집에 살 일이 없어요, 사실은. 맞벌이 부부니까요, 저녁까지 묵고 들어와요, 둘 다. 그럼 집에 살 일이 없어요. 지금은 주인은 주인으로, 손님은 손님 살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남녀 평등으로 살아요. 집에 오면 남녀 평등으로 살면서 똑같다고 이야기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이. 거기에 무슨 재미가 있나요? 거기에 무슨 삶의 의미가 있나요? 남녀 평등과 맞벌이 부부는 뭐죠? 경제적 이야기예요. 철학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벌이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가 음양의 조화란 철학적 개념을 넘어오면 그곳에서는 철학이에요. 안주인 내자 안사람, 바깥 양반. 안주인 내자 안사람은 이 바깥 양반을 극치 존중해서 양반 취급해 주는 거죠. 안주인과 바깥 양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 자기 결혼해서 한 짝을 왜 남녀 평등으로 그렇게 머릿속 집어넣은 생각해서 그렇게 그 이해타산적으로 내가 하니 너도 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못 살게 둡니까? 저급 인생이에요. 하류 인생이라고요. 같이 맞벌이를 한다고 해서 그 소중한 자기 짝에게 좀 맞벌이에 돈 벌어서 맛있게 대접하면 안 될까요? 그건 못하지 안 하잖아요. 맞벌이와 그리고 남녀 평등이라는 이 이상한 맞벌이 종의 사상과 남녀 평등이라는 경제적인 용어, 전투적으로 용어, 이것이 똘똘 뭉쳐가지고 철학적인 용어, 안주인 안사람 내자, 바깥 양반, 서로 존경하면서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에 그 양반가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안주인 안사람 내자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바깥 양반이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존경한 거잖아요. 그리고 안주인은 자기 남편을 양반이라고 했잖아요. 존경해 주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양반도 있었지만 조선시대가 다 양반인가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조선시대도 유교 질서에 따라서 양반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남편을 바깥 양반으로 불러줬고 바깥 양반 자기 아내를 존칭해서 내자 안사람 안주인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안주인은 주인 역할을 잘해서 여러분 저는 60살인데요. 제가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할머니는 그 여자로서 살면서 체득하고 뭐죠? 이렇게 발효가 되어서 이미 늙은 여자가 아니라 가족의 신격의 여자입니다. 그 할머니가 주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우리 집에서 아들인 나를 최고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엄마로서 해주시는 모든 걸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한 60대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도 느꼈고요. 가정의 주인 역할한 사람으로부터 사랑도 받았고 뭐죠? 자존감도 많이 시켜줬죠. 밖에 가서 아무리 신천하다 할지라도 집에 와서 너는 최고다 해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맞벌이 부부도 있고 그 다음에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주인장이 없습니다. 주인이 철학적인 견지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철학적으로 내자 안사람 안주인으로서 가정의 살림을 하지 않고 그래서 깊이도 매우 얕고 그냥 살림하지 않으니까 존경도 받지 못하고 그냥 살림도 하지 않으니까 남자랑 똑같다고 싸우기만 합니다.
안주인이니까 가정의 안주인은 포용하면서 싸우지 말아야 돼요. 통치자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위대한 안주인, 위대한 주인이 안 보입니다. 주인이 주인 역할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스스로 맛있는 주인이니까 우리 백년 손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손님자리 있는 게 사이가 백년 손님이에요. 장모님은 씨암탉을 잡죠. 백년 손님을 위해서. 이 씨암탉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가장 아끼고 알을 놔두고 싶어도 백년 손님의 사이가 그렇게 소중하니까 씨암탉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씨암탉은요, 그 당시에 씨암탉은 조선시대에는 최고였습니다. 보편적으로 닭을 키웠겠죠. 돼지는 잡을 수 없잖아요, 여자가. 장모님은 여자잖아요. 닭을 잡아서 사이를 대접했습니다. 그때 닭을 잡을 때 그 장모님은요, 희생을 한 거죠. 그 상징적인 그 닭을 제가 매일 모이를 준 닭을 잡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게 합니다. 닭보다, 씨암탉보다 사이가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사이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만큼은 안차람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주인이 손님에 대한 자존감을 세워줌으로써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짜람, 내자, 안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철학적 기반이 튼튼해야 됩니다. 억울해서는 안 됩니다. 체득을 하고 극복을 하면서 이미 늙은 노인이 아닌 가정의 신인 그런 주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가정의 신인 주인으로서, 내자로서, 안사람으로서, 안주인으로 살지 못한 그 철학적 의미의 아무리 밖에서 돈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철학적 의미의 가치가 꽝입니다. 철학적 의미의 가치는 안주인으로서 주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주인으로 살면서 자기의 주변 세력을 자존감 키워주고 건강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어간다 하는 것은 늙은 노인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깨닫고 체득을 해서 가정의 신입니다. 가정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안주인은 그렇게 가정의 주인으로서 성장해서 가정의 신이 돼야 돼요. 바깥 양반은 안주인의 그 극진한 보살핌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바깥 활동을 하면서 밖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치와 이야기하면서 안주인이 맛있게 차린 음식과 함께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밖에서 있는 경험치, 바깥 소식을 함께 한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은 음양의 조화를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음양의 조화에서, 철학적인 음양의 조화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음자리입니다. 그 음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화깨입니다. 동양철학의 주역의 화깨, 이깨라고요. 바깥에 두 양이 있고 안에 하나의 음이 있습니다. 안쪽에 음이 있어요. 두 양이 밖에 지켜져서 안쪽에 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음자리예요. 그 음자리는 바로 주인자리입니다. 그 주인자리는 바로 내자, 안사람, 안주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음이 철학적 견지에서 안쪽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것입니다. 우리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요? 어디를 가도 손님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팍팍합니다.
안주인이 철학적으로 똘똘 뭉쳐서 철학적으로 동양 철학으로 음으로써 가족을 사랑해주고 가정을 소중히 여겨주고 손님들을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요. 남녀 평등으로 서로 전투한 세력은 있고 맞벌이 부부로서 돈 버는 건 있지만 철학적으로 음자리, 내자, 안주인, 안사람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도 마찬가지, 바깥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 양반도 양반처럼 그렇게 품격이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음만 잘못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깥 양반은 하늘이니까 그렇잖아요. 철학적이고 깨닫고 덕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서 안사람 포용하고 가야죠. 주역에서 학계는 그겁니다. 안사람을 지켜서 그 안이 따뜻한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학계는 에너지계거든요. 바깥 양반은 안사람을 든든하게 지켜줘야 돼요. 바깥 양반은 안사람의 믿음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안쪽도 무너지고 바깥쪽 무너졌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누구는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생길은 단 한 번 있는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다 변명입니다. 내 친정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니까 난 개판 쳐보겠다?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내 친정엄마가 친정아버지 살면서 힘들게 살아서 개판 치겠다? 뭔 말입니까 이게? 친정엄마 개판 안 쳤어요. 친정엄마는 아이를 7명, 8명 낳아서 다 키웠고 남편과 살았거든요. 그 위대한 친정엄마예요. 여러분 지금 철학적으로 깨닫지 못한 우리 음자리를 못 지킨 우리는 지금 하나 낳잖아요. 애기 하나.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손님을 대접할 줄 모르면 누가 본 줄 아세요? 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떤 행동했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느끼잖아요. 아, 내가 그래서 죄를 받는구나. 누구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그런 뭔가 행동이 다 알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영혼의 영과 신의 영역에서는 다 압니다. 철학적 영역이잖아요. 동양철학적 영역이거든요. 경제적이고 돈이고 우리가 맞벌이 부부라는 것은 가서 몸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돈 버는 거잖아요. 종이잖아요, 종. 남녀 평등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대체 이야기가. 여자가 남자처럼 살겠다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처럼 산다는 건 뭐예요? 남자처럼 살려면요, 남자는 하늘이거든요. 조선시대는 유교경력 다 였고 깨달았어요.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여자가 성인이 되는 게 남자처럼 사는 것이지, 남자처럼 못된 남자처럼 개판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남녀 평등도. 여자가 평등을 하려면 남자처럼 깨달아서 남자와 뭔가 협력해서 함께 재밌게 살고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거 해야 되지. 남자가 개판해도 자기 개판하고 사는 게 아니거든. 그게 남녀 평등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이대로 가면요, 비전이 없어요. 이대로 살게 되면요, 지금 한 명 낳잖아요, 애들을. 결혼도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30년 지나면 당사자가 될 거예요, 지금. 힘 있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저는 60인데요. 30년 지나면 여러분도 60이 되거든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었던 건지, 얼마나 무지한 일이었던 건지. 여러분이 함부로 나는 맞벌이니까 남편 함부로 대했고, 또 남녀 평등이니까 남 함부로 대한 그렇게 삶의 결과치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돌아갈 겁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나이가 들었어요. 내가 주인 역할을 못했으니까 찾아온 사람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 찾아오지도 않아요. 혼자 삽니다. 그러면 찾아온 사람의 부담 주인 역할을 못하니까 그 삶은 맛없는 밥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생을 연명하는 비참한 삶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